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0일 화요일 인사드립니다.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은입니다. 간밤 미국 증시 3대 지수 모두 1%대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고용 동향이 전월보다 조금 나아졌고요. 거기다가 애틀랜타 GDP 나우도 조금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동안 고용이 지나치게 식어가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조금은 누그러졌는데 다만 시장은 계속해서 종목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낙폭이 조금 컸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대 오름폭을 보여줬고 엔비디아도 반등이 나와줬습니다만 애플의 아이폰 16 시리즈 공개 이후에 변동성이 조금 큰 모양새입니다. 0.04% 강보합권으로 마무리하긴 했습니다만 중국을 중심으로 한 경쟁 심화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해서 애플을 짓누르는 모습 간밤 미국 증시에서 확인됐습니다. 화웨이의 방해 공작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참 경쟁 전략을 잘 짜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화웨이의 견제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장중에 화웨이 제품에 대한 발표 이슈도 등장할 텐데요. 이를 두고 애플에 대한 시각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고민이 참 많습니다. 자, 이런 내용 포함해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 풀어가 보도록 하죠. 자, 어제 증시 내용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제 시장은 일단 하락에 대한 브레이크를 받는 듯한 느낌이었죠. 전반적으로 좀 회복을 시도하는 흐름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다만 반등이라는 키워드를 쓰기에는 아직까진 좀 섣부른 경향이 있어서 일단 브레이크 정도로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어제 0.3% 하락으로 약보합 끝이 났습니다. 미국에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에 그 전거래일에 많이 빠진 것에 대한 흐름 대비해서는 양호했다라는 평가였죠. 2,500선 이탈하고 나서부터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낙폭을 줄이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자, 코스닥은 1% 이상 올랐는데요. 모처럼이었죠. 외국인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바이오, 화장품 등이 지수를 견인하는 흐름이 있었고요. 기술주 비중이 많은 국가들 모두 다 지수가 낙폭을 줄이는 저가 매수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으로 어제 우리의 코스피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0.3으로 그리고 일본 니케이는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0.5로 대만 가권도 소폭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낙폭을 줄였습니다. 자, 지수가 낙폭을 줄이고 힘을 내는데 어제 국내장은 어떤 이슈의 영향을 받았던 걸까요? 일본의 2분기 GDP가 부진했습니다. 그러면서 엔화 약세 움직임, 최근에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이슈로 인해서 엔화 약세가 조금 더 시장에는 호재로 다가오고 있죠. 그리고 금투세 관련한 기류 변화요. 야당에서 조금씩 더 많은 목소리의 의원 등이 금투세 유예에 대해 좀 동참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조금은 변화될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이 어제 작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동안 많이 떨어졌었기 때문에 낙폭과대 저가 매수 유입도 지수를 그래도 일으키는데 한 몫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가 매수의 근거로는 역사적 PBR 하위 0.87배인데 이때가 코로나19와 금융위기 때 그런데 지금은 그 수준에 비슷하게끔 PBR이 떨어져 있다라는 것에 시장은 초점을 맞춘 거죠. 이렇게 시스템 리스크가 동반되던 시기만큼 빠질 일이냐라는 것에 대한 공감대라고 할까요? 일단은 어제 코스피는 마이너스 2에서 낙폭을 줄인 0.3% 약보합 마감은 그래도 시장에 희망을 좀 붙들어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낙폭 과대 저가 매수다 보니까 단기간에 낙폭 과대 섹터에서 어제 좀 더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반도체 쪽, 화장품, 그리고 나름 굳건한 바이오 쪽이 강세였네요. 자, 반도체 쪽을 본다면 사실 삼성전자는 UBS, JP모건, 현대차증권, KB증권 등등에서 목표가를 낮췄던 바가 있었죠. 어제 외국인의 매도까지 계속됐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2% 하락이었습니다. 와, 어느덧 67,000원대까지 떨어졌네요. 67,500원. 계속된 하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의 동반 매도세, 투신권에서 그리고 연기금 측에서도 계속된 매도를 하고 있는 삼성전자, 다소 수급적인 부담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맥을 추지 못했으나 그래도 반도체 소부장단에서는 힘을 냈어요. DI, PSK 홀딩스, 테크윈, 퀄리타스 반도체 등이 상승이었고요. 화장품은 그래도 대장이 자리를 지켜냅니다. 8월 5일, 8월
14일 각각 급락 흐름이 있기는 했었습니다만 한 번씩 61선을 깨고 내려가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21선은 절대 깨지 않으며 나름의 자리를 지켜내고 있는 실리콘2 대장의 위험을 보여주며 어제장 10% 급등 흐름 나타냈고요. 최근 고점 대비 하락률로는 잉글로드랩이 한 60% 빠졌는데요. 잉글로드랩 같이 낙폭 과대 종목들도 어제는 반등하면서 9% 상승세. 그리고 이제 마스크팩 쪽에 대한 모멘텀 안고 제닉이 어제 상한가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자, 바이오 쪽에서는 대봉 LS, DXVX가 급등 흐름, 인벤티지랩 다 공통점은 비만 당뇨 쪽이 되겠고요. 비만 당뇨 외로 본다면 대장주들이 그래도 지켜냈습니다. 알테오젠, 삼천당제약, 리가캠 바이오 혹은 HLB 모두 전약 후강으로 후반으로 갈수록 탄력을 키웠기 때문에 그래도 제약바이오센티가 굳건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어제였죠. 자, 제약바이오 되찾은 명맥 시리즈를 계속해서 업데이트해 나가고 있는데요. 어제자 기준 코스닥 시가총액 순위입니다. 알테오젠 HLB 13이고요. 5위로 클래시스 올라왔죠. 엔캠과 자리가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리가캠바이오, 삼천당제약, 휴젤 그리고 10위권에 있던 리노공업이 11위로 내려가고 셀트리온 제약이 또 올라와 있는 최근의 흐름입니다. 제약바이오의 모멘텀은 많이들 들어보신 대로 금리 인하 기대, 수출과 실적, 생물보안법, FDA 이슈 등등에서 시장의 모멘텀이 계속 돌고 있는 상황이죠. 세계 폐암학회 진행 중이고요. 유럽 종양학회가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에스모, 여기서는 ST팜, HLB, 루닛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겁니다. 그 밖에 각종 모멘텀은 FDA와 비만 당뇨, 생물보안법 등이 되겠는데요. 그때그때 어디에 초점이 맞추느냐에 따라서 시장에서 올라가는 종목의 질이 조금 다르기도 합니다. 어제장에서 가장 강했던 비만 당뇨단은 잠시 후에 혜은앵커가 브리핑을 자세하게 도와줄 예정이고요. 그리고 FDA 모멘텀을 안고 있는 HLB 등의 종목군들도 강세 흐름 진행되고 있죠. 거기다 오늘로 아마 예정이 돼 있다라는 평인데 생물보안법 표결이 우리 시간으로 7시 30분 정도에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련한 내용 등이 또 어떻게 나오는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네요. 자, 바이오의 붐은 왔다, 바이오의 붐은 오는가에서 왔다로 바꿔서 저희가 이 표를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바이오 시밀러와 CDMO 쪽에서 이런 종목들 영향권에 들어가고요. 비만 당뇨, 플랫폼과 바이오텍, 여기서는 알테오젠, HLB, 리가캠바이오, SK바이오팜, 이엔셀 등등이 해당 사항으로 포함됩니다. 자세히 좀 볼까요? 바이오 뉴스가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는 요즘입니다. 1번으로는 지금 다가올 이벤트죠. 유럽 종양학회 에스모를 주목하는 이유. 바로 직전이었던 지금 진행됐었던 세계 폐암학회에서 모멘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서밋의 비소세포 폐암 1차 치료제가 임상 3상에서 머크의 키트루타 대비 환자의 사망 위험이 더 줄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머크는 하락했으나 서밋 테라피틱스는 급등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벤트에서 어떠한 호재가 특정 종목을 띄울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유럽 종양학회 에스모에서 ST팜이 혹은 HLB 혹은 루닛 등등이 무언가를 발표하지 않을까?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바이오 섹터의 신뢰 회복 모멘텀도 계속되고 있죠. Y바이오로직스 항체 플랫폼 기술 이전만 7건이었다라는 소식과 유한양행의 랭라자가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 대비 효능이 뛰어나다, 이런 얘기가 이번에 세계 폐암학회에서 또 한 번 전달이 됐고요. SK바이오팜의 뇌전증 치료제죠. 세노바베이트 미국 판매를 위해서 200억 정도의 미국 법인과 계약을 맺었다, 이런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루닛은 단독 뉴스라 주의는 필요합니다. 다만 좋은 소식이죠. 로슈 진단과 병리 AI 계약을 체결했다. 첫 빅파마 계약이 들려왔다라는 소식입니다. 거기다가 어제 시간 외에서 핫했던 뉴스는 바로 바이오테크 기업인 이엔셀, 줄기세포 치료제, 홍콩 루시바이오테크 등을 비롯해서 아시아 6개 국가와 이전 계약을 맺었다, 이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시간 외에서 소식 나오자마자 이제 상한가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엔셀이 과연 오늘장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지켜봐야겠죠. 이런 식으로 각 기업별로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다 보니까 바이오 쪽에 대한 신뢰 회복이 쌓여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거기다 생물보안법 이슈로 본다면 오늘 오전 7시 30분부터 표결이 진행된다라고 하는데 생물보안법은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적대 국가의 바이오를 누르기 위해서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적대국이라고 하면 당연 중국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 그쪽을 누르고 한국이 반사이익을 볼 거다. 이 기대감이 계속 작용이 되는 거죠. 삼성 바이오로직스, ST팜, 바이넥스, 소마젠 등등의 관련 종목들 시장에서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영향을 받아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쌓여가는 바이오 뉴스 등 최근 소식들을 중심으로 업데이트를 했고요. 다만 반가운 상승인데 그래도 주의해야 되는 것은 방심, 한국장에 대한 방심입니다. K세론이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죠. 이런 모멘텀 속에서 올라왔으나 올랐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래 이제 오픈됐으니 세론, 재료 소멸 이렇게 반응을 보이면서 단기 변동을 보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증권사 일부에서도 당분간의 숨 고르기에 대한 경고를 내기도 했고요. 다만 그것이 숨을 고르는 과정이지 바이오 쪽에 대한 센티가 완전히 무너질 여지는 아닐 겁니다. 그래서 시장은 그것을 또 조정 시 매수 기회로 삼아야 될지 같이 고민해 나갈 텐데요. 세론에 대한 변동성도 한켠의 주의 심리를 가져가되 모멘텀은 계속 지켜보도록 하죠. 시장에서 최근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 각 분야별로만 나눠본다면 CMO 바이오 시밀러 쪽에서는 이렇게 실적의 키워드를 안고 있는 제약 쪽에서는 요즘 SK 바이오팜 많이 거론되죠. 녹십자, 유한양행, 글로벌 제약사와 협업 가능성은 알테오젠, 유한양행, 그리고 ADC 모멘텀, 리가켄바이오, 파이프라인 임상 발표 하반기에 기대감이 있는 쪽이 이 정도고요. FDA 허가 재신청 모멘텀은 HLB 측에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각각의 이슈가 어떻게 들려오는지 주요 종목들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자, 시장은 기대와 경계 사이에 계속 자리하고 있네요. 미국 대선 후보 토론이 내일 오전 10시경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기서 또 어떤 얘기가 나오는가가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미국의 CPI가 수요일 오후, 그러니까 내일 밤 9시 30분, 그리고 22통화정책회의는 목요일 밤 9시가 되겠습니다. 아이폰 신작 공개, 기대월 경계, 밤사이 소식이 들려왔는데 잠시 후 짚어볼 거고요. 미국의 금리 인하 모멘텀, 어느 정도 25일지 50일지 시장은 왈가왈부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연준은 FOMC 회의 이전에 블랙아웃 기간에 연준 인사들의 발언 이 멈추는 이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가게 되죠. 금투세 정책 변화 가능성, 이 모든 내용 등이 기대이자 경계로 작용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이 기대와 경계가 변동을 자극한다면 이 변동에 맞서는 것은 저가 매수, 반발 매수, 낙폭 과대라는 키워드이고요. 시장에서 많이 기대하고 있는 것은 추석 이후에 FOMC에서 그래도 이런 시장 흐름을 본다면 FOMC에 왠지 달래기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희망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공격적인 대응을 자제해야 될지 워낙 경계감이 많으니까요. 한국투자에서는 추석 전에는 방어주에 집중하자 제약, 담배, 통신, 유틸리티 등을 꼽았습니다. 아니면 낙폭과대, AI 반도체나 어제 화장품과 같은 수출주 중심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 밸류업 종목군들 지금 시장에서는 각 증권사별로 우수지수, 유망지수에 들어가는 종목들을 구분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괜찮은 종목을 골라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제약바이오일지 아니면 전부 다 어느 정도 이익 실현을 해서 현금을 챙겨야 될지 고민되는 시점입니다. 자, 이런 추석 전까지의 전략에 대해서 잠시 후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이야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플의 새로운 신작 시리즈가 공개됐죠. 공개 전의 목소리 등은 상당히 보수적입니다. 아이폰의 이번 시리즈에 대한 올해 출하량 전망치, 권밍치가 예상을 했는데 소폭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죠. 그런데 작년 아이폰 15 시리즈 대비해서는 좀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3분기는 아이폰 16 시리즈 출하량이 조금 늘어나긴 할 텐데 그것은 작년에 조금 부진했기 때문에 대한 기저가
거가 포함됐다라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조금 보수적인 목소리로 볼 수도 있는 거밍치의 전망이 있었고요. 블룸버그나 UBS나 골드만삭스 등에서도 신제품에 대한 모멘텀을 크게 가져가기가 어렵다라는 점을 꼽았습니다. 왜냐하면 AI 기능이 조금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신형 제품에 대한 효과가 생각보다 그리 크지 않을 거다, 이런 목소리가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자, 반대 진영에서의 목소리는 이번이 교체 주기인 3년 사이클에 도래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좀 제한되더라도 AI 기능이 탑재되기 때문에 충분히 교체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라는 목소리였죠. 이것은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보고 뒤돌았을 때 알게 되는 내용일 텐데 현재가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궁금하네요. 일단은 애플은 새벽 2시경에 신제품을 공개했습니다. 아이폰 16 시리즈를 다 나타냈죠. 애플 인텔리전스를 장착했는데 10월부터 1차 기능이 출시되고 일단은 영어만, 그리고 일본어, 중국어 등으로 순차적으로 진행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A18 칩이 탑재가 됐는데요. 대규모 생성형 모델 구동에 최적화되어 있는 칩이라고 평가받고 있죠. TSMC의 3나노 공정으로 개발이 됐고요. 15 시리즈 대비해서 GPU나 CPU나 훨씬 성능이 좋다라는 내용입니다. 알루미늄 소재의 카메라 컨트롤 버튼이 신규 장착됐고요. 카메라 부분은 아이폰 14보다 해상도가 4배 정도 향상이 됐다라고 하네요. 가격은 거의 다 비슷한 수준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애플 워치도 역대 가장 얇은 디자인으로 냈고요. 여러 가지 기능을 더했죠. 에어팟 역시나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탑재했다 등등입니다. 완연히 새로울 것은 없었으나 그래도 조금은 과거 대비 새로운 신기능이 도입됐다, 이 정도로 평가 가능하겠는데요. 일단 오픈되고 나서는 주가가 좀 더 낙폭을 키우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그나마 낙폭을 줄여서 그래도 강보합권의 거래를 마쳤죠. 어느 쪽으로 베팅을 해야 될까요? 일단 오늘장에서는 실망감이었다라고 봐야 될지, 실망감에 플러스 기대가 붙었다라고 봐야 될지 참 애매한 상황입니다. 역시나일지 혹시나일지는 오늘 우리 장이 어떻게 애플 관련주들이 반응하는지로 보여줄 수 있겠죠. 자, 뉴욕 증시입니다. 3대 지수 모두 다 1% 이상 올랐습니다. 저가 매수 유입이 있었고요. 애플이나 알파벳 등의 변동으로 인해서 장중에 출렁임은 조금씩 보이긴 했습니다. 그래도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줄었다라는 건데요. GDP 나우의 성장률이 소폭 올라갔고요. 고용 동향 지수가 상승했습니다. 미국 경기가 그래도 괜찮구나라는 것에서 달러 강세, 엔화 약세, 이것은 빅테크로 매수 강화, 이런 흐름이 나타나면서 일단은 시장이 빨간불을 켤 수 있었던 거죠. 이슈로는 S&P 500 편입 소식에 팔란티어와 델 등이 강하게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애플, 사실상 이번은 AI 관련한 베타 버전이었다라는 평가가 있었고요. 화웨이 신제품 출시를 앞둔 부담감도 조금 작용을 했죠. 다만 낙폭을 축소해서 일단은 상승으로 마무리 지은 것에 점수를 줄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이폰 16 시리즈에 ARM의 칩이 공급된다라는 이슈로 ARM이 7% 급등했는데요. ARM 홀딩스, 모건 스탠리 측에서 $175의 목표가를 제시했습니다. 오늘 종가 $125인데 추가 상승 모멘텀이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테슬라도 2.6% 올랐습니다. 중국에서 월간 판매량이 MOM 기준 37% 늘었다라는 소식과 더불어서 모빌아이의 라이더 개발 종료 소식이 힘을 실었습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모멘텀 등은 거의 다 카메라 위주로 진행되기 때문에 오히려 테슬라 진영에 힘을 실어주는 내용이다, 이런 해석이 덧붙여지고 있네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머크와 서밋 테라퓨틱스, 서밋의 항암제가 머크 것보다 효능이 좋았다라는 세계 폐암학회 이슈로 인해서 머크는 2% 하락, 서밋 테라퓨틱스는 55% 급등이었습니다. 장중에는 70% 이상까지도 올라갔었는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학회에서 들려오는 이슈에 시장이 좀 더 귀 기울이고 있다는 걸 보여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엔화 약세,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전반의 종목군에
그래도 상승 우위의 흐름을 나타나게 해줬고요. 반도체 쪽도 회복을 보였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엔비디아의 저가 매수 유입으로 인한 3% 상승에 힘입어서 강세였습니다. 거기다가 대만의 9월 수출액이 로이터 예상치나 전달 대비해서 꽤 많이 개선됐다라는 소식도 반도체 진영에 힘을 좀 실어주는 내용이었고요. 전기차는 도이치방크 측에서 테슬라에 대한 커버리지를 시작했다라며 탑픽으로 꼽았고요. 목표가를 제시했다라는 점에서 전기차 진영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전기차 판매에 좀 초점이 맞추면서 니오도 10% 급등했고요. 방산주도 강했고요. 뉴스케일 파워 원전주도 8% 올랐습니다. 탈원전 폐기하는 세계 국가가 곳곳 늘어나고 있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네요. 항공주는 최근에 유가가 떨어진 것에 영향을 받아 올라오다가 오늘은 밤사이에 유가가 올랐습니다만 그래도 경기가 견고하다면 여행 수요가 풍부하겠지라는 해석이 덧붙여지면서 항공주 전반이 강세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자, 뉴욕장 흐름이었고요. 연결고리 넘어갑니다. 애플에 대한 해석이 오늘 과연 어떻게 국내장에 반영이 될지 궁금하네요. 통상적으로 애플은 신제품을 공개하고 당일에는 조금 부진했었고요. 1개월 후 주가는 1% 상승, 6개월 후 주가는 12% 정도 올랐던 바가 있었습니다. 애플과 애플 관련주들이 어떨지 지켜보죠. 일단 어제장에서는 LG 이노텍이 그래도 기대감 가져가면서 소폭 오르긴 했는데 오늘은 어떨지 궁금해집니다. 자, 이제 트럼프와 해리스의 대선 토론이 내일 오전 10시에 진행되죠. 지난 대선 토론에서 트럼프의 압승으로 해석이 되면서 바이든이 해리스로 교체되는 트리거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일단 CNN에서는 트럼프가 현대 대통령들 중에서 TV 토론을 가장 많이 했기 때문에 노련할 것이다라는 점을 언급하고 있고요. 뉴욕타임즈에서도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 진영이 힘을 좀 내고 있다라는 내용을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대형 기술주 직원들은 해리스를 선호해서 그쪽으로 압도적인 이제 보조금 등을 전달하고 있다, 후원금 등을 전달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들려오기도 했네요.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합니다. 해리스 진영이라면 친환경, 마리화나 이런 종목들이 영향을 좀 받게 될 거고요. 마침 태양광에 대한 인덱스 보고서가 오늘 아침 업데이트되기도 했는데요. IBK에서 하나솔루션 북미 밸류체인에 대한 모멘텀을 언급하면서 36,000원의 목표가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참고하시죠. 트럼프 진영으로 본다면 재건, 가상화폐 등을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가상화폐 관련한 종목이나 데모나 현대 에버다임 등의 재건주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특히나 밤사이 비트코인이 뛰어 올랐기 때문에 가상화폐 쪽에 대한 모멘텀이 좀 더 강하게 반영될지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전력 쪽입니다. LS일렉과 HD 현대일렉의 주요 인사 등이 컨퍼런스 등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2030년에 배전 시장 규모가 1,000조가 넘을 것이다. 뭐 이런 내용들. 결국 AI로 데이터 센터가 많아질 것이고 그것으로 전력 인프라가 필요하다라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맥락을 한 번 더 입을 통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선주들 일단은 체크해놨어요. 어제장에선 전력 전선주가 올라갔던 바가 있었죠. 생물보안법 이슈는 앞서 살펴봤었고요. 오늘 아침 증권사 업데이트 보고서 중 하나는 하나증권이 유통주에 대해서 시장을 방어해 줄 것이다라며 BGF 리테일, 이마트 등을 언급했네요. 방어적 성격과 환율 하락의 수혜 그리고 낙폭 과대 메리트를 꼽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 일정으로 본다면요. 이제 트리거 대기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죠. 대선, CPI, 22 통화정책회의, 추석 전에 이 정도 일정. 애플의 아이폰 공개됐고요. 오늘 화웨이폰이 공개될 예정이고요. 내일이면 트럼프 해리스의 TV 토론 들어가겠죠. 그 밖에 생물보안법 이슈도 어떻게 나오는가 들여다봐야 되고요. 추석 이후는 FOMC BOJ가 가장 중요한 이벤트로 대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호흡하시면서 저희랑 전략 고민해 보시죠. 자, 섹터 뉴스 들어가 봅니다. 오늘은 어느 쪽 잡아주셨나요? 평생 과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비만 치료제가 어제 좀 움직였습니다. 저도 평생의 과제로 저도요.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많은 여성분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남성분들의 고민이기도 한 것 같아요. 비만 치료제 관련한 브리핑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어제 시세가 꽤나 뿜어줬던 비만 치료제 관련주였습니다.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있었는데요. 한미약품이 11월에 비만 신약을 공개하겠다. 연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내놓겠다라는 기대감 자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고비가 아마 10월쯤에 한국에 출시될 것 같다라는 모멘텀도 함께 비만 치료제를 끌어올린 주요 요인이 됐습니다. 그와 함께 대봉LS가 인도 위탁 개발 생산 이슈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모멘텀으로 주가가 움직이는 모습 함께 나타내고 있는데요.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는 개별적인 종목 이슈도 상당히 많이 있고 이렇게 위고비 한국 출시와 같은 큰 이슈도 함께 작용을 하면서 관련 종목들이 많이 움직여줬습니다. 대봉LS는 상한가 안착을 했고요. 인벤티지랩 17%대, 블루엠텍 의약품 유통을 한다. 특히 노보노디스크와의 협업 관련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13%대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D&D 파마텍도 12.6%, 라파스, 펩트론, HLB 제약은 HLB 그룹주 관련한 이슈로 조금 오름세를 크게 가져가긴 했는데요. 비만 치료 관련주로도 분류가 되어 있다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동아이스티가 0.6% 강세였는데 한미약품은 보합권에서 마무리를 하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많은 종목들의 오름폭이 확인이 됐던 어제 짱이었습니다. 자, 현대인의 질병이자 현대인의 과제, 비만입니다. 2030년이 되면 글로벌 의약품 예상 판매 순위를 매겨봤을 때 상위 6개 안에 노보노디스크의 오젬픽, 일라일리리의 마운자로 그리고 젯바운드,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가 오르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시장에서 술술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데이터들이 쌓여가고 있는 가운데 비만 시장이 커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은 사실 이제는 시장에선 널리 퍼져 있는 이야기이긴 한데요. 우리가 실제로 느끼고 있는 비만에 대한 그리고 건강에 대한 이슈들이 이렇게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풀이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노보노디스크의 오젬픽과 위고비 그리고 일라릴리의 마운자로와 젯바운드도 있습니다만 K-뷰티 안에 K-비만 치료제가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모멘텀 함께 작용하고 있는데요. 진화를 거듭하고 있는 비만 치료제입니다. GLP-1 계열의 글로벌 비만 치료제 정리를 해봤는데 우리가 흔히 이전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노보노디스크의 싹센다 역시도 GLP-1 계열입니다. 리라글루타이드의 성분명을 가지고 있는데 2014년에 FDA 승인이 된 이후로 삭센다 역시도 비만 치료제 하면 바로 떠올릴 수 있는 이름이 됐었죠. 다만 삭센다는 하루에 한 번씩 피하 주사형으로 맞아야 된다라는 약간의 불편함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위고비와 마운자로는 주에 한 번만 맞으면 되는 상대적으로 편리한 피하 주사형이긴 합니다만 상대적으로 투약 기간이 조금 더 늘어났다라는 점에서 장점이 있고요. 위고비와 마운자로를 비교를 했을 때는 위고비보다는 마운자로의 체중 감량 효과가 조금 더 큰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GLP-1 계열의 비만 치료제가 효과가 좋고 그리고 만병통치약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솔솔 흘러나오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GLP-1 계열의 비만 치료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동아이스티와 누리오브는 전임상 단계에서 GLP-1 계열 그리고 유한양행은 2개 약물, 총 3개 약물이 GLP-1 계열로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인벤티질의 펩트론, 프로젠, 한미약품, D&D 파마텍 같은 기업들이 GLP-1 계열의 비만 치료제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요. LG화학도 역시 비만 치료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상 진행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GLP-1 계열은 다만 아닙니다. 올릭스는 GLP-1과 함께 병용 투약을 할 수 있는 후보 물질을 일상 진행하면서 연구를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피하 주사형이 아니라 먹는 비만 치료제를 연구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D&D 파마텍은 피하 주사형의 GLP-1 계열 약물과 더불어서 경구용도 병용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고바이오랩, 일동제약도 역시 먹는 비만 치료제 쪽에서 넥스트 비만 치료제의 게임 체인저가 되고 싶다라는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에 붙이는 형식도 함께 개발 중인데요. 대웅제약과 대원제약, 광동제약, 동아에스티 같은 기업이 여기에 포함이 되게 될 텐데 다만 먹는 비만 치료제나 붙이는 비만 치료제의 경우에는 이 용량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효율적으로 관리를 통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라는 부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 다만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국내 비만 치료제 연구의 경우에는 전임상, 임상 1상, 임상 2상이 좀 진행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글로벌 비만 치료제가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릴리가 양분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과연 어느 정도 K 비만 치료제가 점유율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고 이를 실질적인 매출로 연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약간은 좀 의구심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으니까요. 변동성에 주의를 하시면서 종목들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HOT 아니고요. HOP입니다. 한미약품이 신개념 비만치료 물질을 11월에 미국 비만학회에서 공개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특히 운동하시는 분들이라면 근손실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단백질을 많이 먹게 되고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좀 탄수화물을 줄이고 이런 과정들이 근손실을 막기 위한 과정들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아마도 11월에 공개하게 될 파이프라인의 경우에는 근손실 을 방지하면서 그러니까 그냥 약을 먹었는데 식스팩을 그래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신개념 비만 치료 물질이 될 전망입니다. 섭식장애도 개선을 하고요. 선천적인 비만에도 적용이 될 수 있는 비만 치료제 쪽에서는 상당히 획기적인 후보 물질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끌어올리는 이야기를 발표를 했는데요. 장중에는 조금 오름폭을 보이기도 했습니다만 한미약품이 어제 시장에서는 보합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 소식이 과연 비만 치료제 전체의 주가를 끌어올려줄 수 있을지 한미약품의 주가 상승은 최근에는 경영권 이슈로 조금 나타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런 HOP, 한미약품의 비만 치료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한미약품의 주가가 날개를 달 수 있을지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미약품 측에서는 단독요법으로도 비만 치료 관련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글로벌적으로도 경쟁력을 증명할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월이라는 이 일정을 잡아두시고 한미약품을 시나리오 매매 관점으로도 적용을 해보신다면 한미약품의 주가 추이를 한번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헤드라인 돋보기입니다. 비만과 함께 또 연결을 지어볼 수 있을 텐데요. K-뷰티 하면 우리가 화장품, 그리고 K-톡신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비만 치료를 하다 보면 살이 빠지게 될 때 피부 탄력이 같이 줄어드는 경험을 여성분들 특히 하시기도 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비만 치료 시장과 함께 커지는 것이 톡신 시장 그리고 필러 시장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시장에서 많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화장품주들이 많이 빠졌는데요. 화장품 역시도 톡신 관련주와 함께 우리가 일상에서 비만 치료로 인한 줄어든 탄력을 계속해서 올려줄 수 있는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3개월 만에 30%가량이 빠진 화장품주 증권가는 저평가 매력에 주목하고 있다라는 헤드라인이 있고요. 그리고 K컬처를 이끈 주 장본인이 화장품주였습니다. 거기에 외국인들 매수세까지 유입이 되고 있다는 점이 작용을 하면서 화장품 관련주들 흐름이 좋게 나타났습니다. 하나증권에서는 K뷰티의 글로벌 점유율이 확대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가가 매력도가 더욱더 부각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블랙 프라이데이 일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미국에서 침체 이야기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만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이런 대규모 할인 행사에서 오히려 소비력을 뿜뿜 발휘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에서도 화장품 관련해서 이슈들 북미권에서 흘러나오는가 그 부분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어제도 제닉이 상한가 안착을 했는데요. 다만 투자 경고 종목에 지정이 됐다라는 부분은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실리콘투, 잉그루드랩, 토니모리,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관련주들 급등세 함께 시연이 됐습니다. 화장품주들 최근에 좀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반등하는 이 흐름 어디까지 이어가 줄 수 있을지 오늘 시장에서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거기다가 오늘이 10일입니다. 10일, 20일 월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또 수출입 데이터가 나오게 될 텐데 화장품 쪽이 어떨지 살펴봐야겠죠. 통상적으로 이제 말씀 주셨다시피 블랙 프라이데이나 또 아마존 프라임데이 이런 굵직한 소비 유통 행사를 앞두고 한 1, 3개월 전부터 수출이 느는 경향이 있다고 하네요. 그것이 반영된다면 9월, 10월 기대가 될지 화장품주 전략도 나눠보겠습니다. 자, 다양한 이야기 담았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시장에 대한 이야기 오늘 김태성 본부장과 풀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제 코스닥 1% 이상 상승했고요. 네. 코스피도 사실 삼성전자 제외하고 보면 그쵸. 괜찮았습니다. 어제 장을 보고 또 희망을 붙들게 되긴 하는데 네. 이게 붙들고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 추석 전에는 그냥 미련 없이 좀 이익 실현을 해야 될까요? 일단 이렇게 애매할 때는 사실 반반 전략이 가장 좋을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일단 저도 어제 굉장히 걱정을 좀 많이 했었죠. 네. 왜냐하면 우리가 8월 5일 날 블랙 먼데이를 겪은 지 얼마 안 된 시점에서 또다시 엔캐리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경기의 침체 혹은 경기 둔화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그때 저점을 또 이탈하는 모습이 나오면 어쩌나 이런 고민이 좀 많았었는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코스피는 회복력이 그렇게까지 크진 않았지만 네. 코스닥 위주로의 어떤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의 단기 반발세 그리고 이번 주에 추가적인 반발세를 좀 기대할 만한 미증시의 흐름들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도감은 찾을만 하지만 네. 우리나라 증시는 항상 타이밍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선물옵션 동시만기 하필이면 다음 주에 또 연휴가 길게 또 자리하고 있다 보니 이런 반발세를 다른 나라들이 온전히 느낄 때 우리나라 투자자분들 K국장 같은 경우에는 이걸 누려도 되나? 이걸 이용해도 되나? 굉장히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네.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결국 어제 미국 증시에서 나온 이야기는 이거죠. 경기 침체까지는 아니지 않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일어났었던 어떤 불확실성들의 다수가 조금은 사로잡히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긍정적인 회로로 좀 바뀌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기 때문에 공격적인 어떤 포트폴리오의 변화는 일정상 좀 부담스럽겠습니다만 네. 그래도 안정적인 9월 달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매할 때는 저희가 치킨 시킬 때도 양념 그럼요. 프라이드 반반에 무 많이, 네. 짜장면도 짜장면 짬뽕 반반입니다. 반반 전략으로 적당한 이제 공격성과 적당한 안정성을 좀 추구하는 전략인데 이게 사실 말이 쉽죠. 투자자들은 그쵸. 어쩌라는 건가 싶을 수도 맞아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섹터별로 좀 해볼게요. 네. 반도체 미국에서 그래도 엔비디아 3%, 필반이 2% 올랐단 말이죠. 애플로 인한 ARM의 상승도 있었고요. 이 반도체 국내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사실 수 있다면 지금의 가격이 괜찮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두 타이밍을 좀 노릴 것 같아요. 네. 만약 이번 연휴를 이용하신다면 저는 금요일까지 꼭 참겠습니다. 만약 금요일 날 연휴를 앞둔 어떤 수급적인 변화에 따라서 종가가 약하다라고 하면 저는 그 종가에 한번 베팅을 걸어보는 것도 괜찮다. 왜냐하면 다음 주 목요일 날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의 어떤 빅 서프라이즈급의 빅컷은 저는 없지 않을까라는 네. 것에 이제 베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요일 종가를 이용을 해보는 것도 저는 괜찮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고 만약 이것 또한 좀 힘들다. 나는 기존에 이미 반도체 IT를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추가 매수한다 그래서 평단이 낮아지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현금이 묶이는 그런 악조건이 지속이 된다라고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3분기 숫자까지 확인할 때까지는 우선은 현재 보유 물량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무리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온다 하더라도 여전히 AI 시대이고 AI 시대의 중심은 엔비디아이고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올해 상반기에 주도주였습니다. 작년이 아니라 불과 한두 달 전만 하더라도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또 역사상 신고가로 갈 수 있다라는 리포트가 굉장히 쏟아졌었던 상황 속에서 갑작스러운 이제 변화의 움직임이 나왔던 부분이기에 저는 우선은 보유하고 계신 포트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지금 사실 수 있다면 이번 주 금요일 종가 만약에 그럴 수 없다면 3분기 실적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비중을 줄일 것인지 네. 아니면 비중을 조금 더 확대를 하면서 끈기 있게 가져갈 것인지 저는 대응을 하시는 게 지금은 맞지 않겠나라는 의견. 그리고 만약 금요일 날 뭘 사냐? 그래, 내가 베팅을 하겠다. 그럼 무엇을 사냐? 제가 계속 강조드린 쪽이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가장 높다라고 볼 수 있는 아무래도 이제 이 반도체 테스트 소켓 쪽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잠시 후에 또 하나 준비를 해온 OLED 쪽을 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켓 OLED 쪽 얘기 주셨고요. 잠시 후에 종목으로 공개해 주겠다 말씀해 주셨네요. 자, 시장과 반도체고요. 또 하나 주축으로 지금 많이 고민하는 게 바이오입니다. 계속해서 관심을 유지시켜줄 만한 내용 등이 쏟아지고 있고요. 시세적으로도 대장주들이 차트를 잘 지켜주고 맞아요. 있어서요. 어떻게 전략을 취해야 될지 오늘은 또 생물보안법 모멘텀도 살짝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탑픽 주세요.
일단 저는 전반적으로 이 생물보안법 기준으로 본다면 뭐 다양한 어떤 종목군들이 언급이 되겠지만 네. 결국 탑픽은 삼성 바이오로직스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의해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체크를 해야 되죠. 정말 생물보안법이 우리나라 기업의 수혜를 받느냐 이거를 알기 전에 이 올해 상반기 우시그룹들이 실적이 어땠느냐를 한번 체크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실적이 잘 나왔다면 압박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올해 1분기, 2분기 우시그룹의 어떤 실적이 안 좋아졌다라는 게 팩트고, 그러면 안 좋아진 만큼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은 좋았는가? 네. 팩트로 삼성 바이오로직스 2분기 혹은 2분기 굉장히 좋은 실적을 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생물보안법이 시행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기업에게는 기회일 수밖에 없다라고 인식이 될 수밖에 없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이제 탑픽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데, 제가 이 코너를 통해서 최근에 좀 강조드렸던 쪽이 바로 ST팜입니다. 만약 지금 수익률적인 부분을 고려를 하셔서 매매 전략을 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ST팜, 뭐 생물보안법도 생물보안법이지만 기존에 가지고 있던 본업으로의 평가도 다시 한번 받아볼 수 있는 현재 구간이라 저는 ST팜까지도 한번 실제 매매를 하실 때 좀 참고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ST팜도 언급해 주셨고 그 앞단에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 등에 네. 대해서도 모멘텀 잡아주셨네요. 자, 제약 바이오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앞서 혜연 앵커 어제 가장 강했던 시세 비만 당뇨 쪽을 좀 자세하게 잡아주셨어요. 그렇죠. 위고비 일정도 있는 데다가 어제는 대봉에 또 인도 네. 쪽 모멘텀을 받아가는 흐름도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리운 시절로 빠르게 되돌려 드립그 가슴이 한켠이 저도 이제 네. 결혼하고 한 6kg가 쪘어요. 타임머신이 나와서 그때로 돌아가지 못한다면 비만 당뇨약이라도 좀 네. 처방 받아봐야 되나 고민이 드는데 비만 당뇨 어떻게 볼까요? 여러분들이 화면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앵커님보다 제가 지금 급하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쪽을 굉장히 기다리고 있는 하나의 이제 예비 소비자 중에 하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우리나라의 위고비가 이제 10월 달부터 판매를 하는데 그 판매 대행사가 바로 이제 블루엠텍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굉장히 또 관련주로서의 핫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어제 장에서도 블루엠텍이 제약바이오 내에서 굉장히 두드러진 모습을 좀 보이면서 좋은 평가를 좀 받고 있는 상황. 지금 일라이릴리라든지 노보노디스크가 비만 당뇨라고 하는 테마를 가지고 단기적으로 움직였는가? 그게 아니죠. 짧으면 1년, 길면 벌써 2년 동안 추세가 무너지지 않고 계속해서 우상향을 했던 것을 생각을 해보면 이곳에서 만들어진 제품을 유통을 하는 블루엠텍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중장기적으로 이제 추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한미약품이 지금 가장 스케줄적으로 빠르게 뭐 국내 체형에 맞는 비만 치료제들을 만든다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아직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면 그 전까지는 결국엔 위고비와 삭센다를 우리는 기다릴 수밖에 없고, 이들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두 가지죠. 한 번 맞으면 안 된다라는 것. 계속 맞아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 가격이 꽤 비싸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유통 과정에서 남는 마진율을 저는 블루엠텍이 정말 잘 가져갈 수만 있다면 저는 충분히 중장기적인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어서 올해 상반기에는 아무래도 이제 지속형에 대한 기술, 그러니까 스마트 대포 기술을 가지고 있는 뭐 펩트론이라든지 네. 아니면 인벤티지 랩을 좀 관심을 가졌다면 이제는 유통 쪽에 대한 부분까지도 관심을 가져볼 시점이 아닌가 싶어서 저는 하반기에는 블루엠텍을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대신에 지금은 비중을 그렇게까지 많이 투입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실제로 10월 달에 이 블루엠텍이 유통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실적을 봤을 때 마진율이 높다면 그때 비중을 확대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만약 유통을 하긴 하는데 가지고 가는 마진율이 적다라고 하면 비중을 크게 확대할 필요는 없거든요. 대신에 지금 이제 블루엠텍 같은 경우에는 위고비, 삭센다 이런 비만 치료제 유통보다 일단 본업으로의 어떤 성장세가 굉장히 지금 두드러졌습니다. 작년보다 올해 엄청나게 많은 수의 어떤 이용자 수가 증가함을 이번에 확인을 했기 때문에 네. 중장기적인 모멘텀은 확실히 지금 가지고 있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두고 볼 종목으로 블루엠텍 주셨고, 이제 위고비 관련해서 유통 마진율에 대한 체크는 추후에 필요하다라는 점 살펴주셨네요. 네. 자, 제약바이오 비만 당뇨까지 진행했고요. 다음 질문은 밤사이 있었던 애플의 신제품 공개 내용 들여다보겠습니다. 제품은 빅 서프라이즈 이런 느낌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AI 기능에 대해서는 약간의 실망도 드러났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뭔가가 있었다라는 네. 점 일부.
그리고 시장이 낙폭을 줄였다라는 애플의 시세에 좀 네. 베팅을 해줄지 어떨지 궁금하네요. 애플 걱정은 하는 안 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계좌 걱정을 먼저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사실 어제 애플이 1% 가깝게 빠지면서 이제는 힘이 다 했나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결국엔 1시간, 2시간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내 계좌나 걱정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AI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 정도는 기술의 혁신이 아니라 일단 데모 버전이 아니냐라는 네. 좀 호평도 좀 있긴 했었어요. 맞아요. 하지만 이제 애플의 가장 큰 강점은 뭐냐면 이것을 소비해줄 매니아층이 굉장히 두텁다라는 것이고 그것들이 항상 가격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소비를 촉진해줬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 모델 같은 경우에는 가격의 변동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판매량에 대한 부분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라는 저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갤럭시 시리즈가 올해 AI를 탑재하고 나서 굉장히 많이 팔았던 것을 생각해보면, 고려해보면 애플의 아이폰 또한 이번 모델 뭐 여러 가지 말은 많지만 일주일 뒤에, 2주일 뒤에, 한 달 뒤에는 여전히 저는 좋은 평가와 좋은 판매량을 보여줄 수 있다. 애플은 뭐 전통적으로 앞서서 혜연 앵커님도 그렇고 박 앵커님도 그렇고 다 잘 설명을 해주셨지만 첫날 주가 떨어집니다. 근데 그 다음 날부터 혹은 일주일 뒤에, 2주 뒤에, 한 달 뒤에는 또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들을 그동안 많이 보여왔기 네. 때문에 벌써부터 우리가 고민할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애플 관련한 종목군들을 저희가 어떻게 압축을 하면 좋을까요? 일단 애플 때문에 제가 OLED를 바라보는 건 아니고요. 최근에 이제 중국의 BOE에서도 이제 8.6세대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공격적으로 나오고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이야기를 드렸지만 삼성 디스플레이가 올해 상반기에만 벌써 2조가 넘는 금액을 들여서 OLED 산업에 대해서 이제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상장사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크게 지금 관심을 못 쏟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장비주들이 먼저 발주가 시작이 된 것을 장비주들의 이제 공시를 통해서 좀 확인할 수 있었죠. 선익 시스템도 있었고요. 아바코라고 하는 기업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장비 쪽에서는 이 두 기업에 최근 HB 테크놀로지가 뭐 여러 가지 구설수가 있는데 이쪽에 대한 반등세도 저는 괜찮기에 장비 쪽을 본다면 이 세 기업을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저는 이제 여기서 장비 쪽보다는 소재 쪽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소재 쪽 하면 덕산 네오록스와 이녹스 첨단 소재 이제 이 두 기업을 뽑을 수 있는데 이 중에서 누가 더 모바일에 더 특화되어 있냐라고 고려를 해보면 덕산 네오록스가 조금 더 우위에 있거든요. 네. 지금 이제 모바일 관련 제품들에 대해서 AI가 탑재가 되며 판매량들이 늘어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저는 OLED 장비주들도 좋지만 OLED 소재 쪽에서도 한번 관심을 가져봤을 때 덕산 네오록스도 명분 있는 상승이 현재 구간에서 한번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고 정리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플 관련한 체인 그리고 그 중에서도 OLED 소재단의 덕산 네오룩스 좀 더 자세히 언급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고요. 자, 그래서 오늘 본부장님의 픽은 무엇인가 봤더니 앞서 2번 질문이었죠. 비만 당뇨 쪽과 이어지네요. 한미약품. 며칠 전이었는데 미래에셋에서 이제 비만 당뇨 테마에서 섹터로 분위기를 반전시켜줄 종목 하면 한미약품을 꼽기도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서서 혜연 앵커님의 여러분들의 그 임상 스케줄을 한번 잘 보실 네. 필요가 있습니다. 임상 3상에 진입한 쪽은 한미약품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케줄상 가장 빠르게 개발할 수 있는 쪽도 이제 한미약품이다. 그도 그럴 것이 한미약품은 이 제품이 사실 한번 실패했었던 제품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또 다시 살아난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제가 한미약품에 대해서 비만 쪽만 좀 관심 있게 보자라는 투자의 전략은 아닙니다. 일단 두 가지죠. 비만은 일단 제외를 해보자고요. 그러면 비만이 없더라도 이 로스젯이라고 하는 대표 제품이 고지혈증과 관련한 이제 치료제인데 이쪽에 대한 어떤 처방수가 작년 대비해서 올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이것은 구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가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이제 고령화 시대로 지금 진입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과거보다 건강 지표가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네. 과거에 예를 들어서 제 몸무게, 제 키 기준으로 80kg까지 비만이 아니었는데 요새는 80kg도 비만으로 또 칠 정도로 이 건강 지표가 타이트하다 보니 고지혈증과 같은 치료제의 어떤 처방도 굉장히 지금 많아질 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지배구조에 대한 이슈가 계속 불거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이슈는 지수가 좋든 지수가 나쁘든 상관없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한미약품은 주가가 내릴 확률보다 올라갈 확률이 저는 높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현재 구간에서 28만 원이라는 가격대 밑으로만 저는 내려가
내려가지 않으면 될 것 같아요. 천천히 모아가자라는 전략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상승 시에는 37만 원을 한번 목표가 잡고 대응해보자라는 전략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ASR 종목이 하이로닉 있습니다. 9월 3일, 9월 5일 두 번이나 강조를 해주셨고 상승률은 단기간에 30% 이상인데 네. 짧게 보유할지 실현할지 알려주세요. 어제 음봉 전환이 됐어요. 20%까지 상승을 했다가.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겠지만 바뀌는 건 없다. 저는 보유 혹은 신규 매수도 다시 가능하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수출 데이터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 화장품주의 반등, 연속성 뛸 거라 보십니까? 반등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치상 부담스러운 쪽이 많기 때문에 만약 화장품 쪽을 보신다면 저는 아모레퍼시픽의 최근의 수급 그리고 이제 위치가 제 개인적으로 워낙 선호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관심도를 보실 필요 있다. LG생활건강보다는 아모레퍼시픽이 조금 더 우위에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외됐었던 이쪽으로도 외국인 수급이 꽤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을 화장품 내에서는 강조해 주셨네요. 기억해 볼게요. 자, 김태성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